안녕하십니까, 이기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받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인가를 받음으로부터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인데요. 인가를 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항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의 좀 유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는 우리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서의 절차와 동일한데요.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력하게 표시했죠. 5단계에 신고를 할 것이냐, 그런 경우는 협동조합인 거고요. 우리는 중앙행정의 장에게,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리는 인가를 받을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단계의 설립 인가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즉 5명이 반드시 우리는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정관 만들고 동의자 모집 총회하고, 이 시점에 우리는 비영리 법인격으로서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단계의 인가 절차는 이렇게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를 받는 거고요. 인가 신청서를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돼요. 이거를 준비해서 방문 접수도 되고요. 등기를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방문하려면 중앙부처들이 보통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편으로 등기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접수가 되면 이제 전문 검토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기관이 전국에 1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로 이제 서류가 가고 이제 검토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 기관들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있어서 사업장이 있는지, 우리 구성원들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적합한 분들인지 등등을 우리가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 이후에 이 기관들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 중앙행정기관에 이제 요청을 하면 우리 인가는 60일 이내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이 발급되고, 우리 이사장님 또는 우리 협동조합의 주소로 우리 우편이 온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가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서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류들을 작성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회 문제, 목적이죠. 그 목적과 그걸 인해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우리 2단계에서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네 번째는 우리 수입지출 예산서이고요. 다섯 번째는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이때는 추가적으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실제로 창립총회 하는 어떠한 모습의 사진까지도 함께 제출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립총회 의사록,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임원 명부. 우리가 창립총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이사감사를 선출할 거고요. 이들의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각 임원들의 양력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사진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사진을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임원의 양력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 양력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원의 결격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해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발기 및 설립동의자 명부, 아홉 번째는 출자자 명부, 열 번째는 우리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 하신 분들의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을 하시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서류 10가지가 준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0번째 인감증명서를 우리가 사실 받기가 힘들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할 만한 서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관에 기명낙인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신고인이 아닌 경우에 신고인 대리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3종이 있어요. 3종. 그래서 이 3종의 서류를 제출할 것이냐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우리 협동조합이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종의 서류를 하면 서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조금 더 서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류를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주 사업이 이렇게 유형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잠시만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어떠한 필요성의 전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사회 재성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사업형이라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사업한다고 했을 때에는 취약계층 고용형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사회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돌봄, 간병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형이 될 거고요.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위탁사업형이 가능할 걸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번의 유형이 2가지를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혼합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위탁사업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떠한 사회 문제입니다.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의 어떠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기타 공익 증진형으로서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1번. 2번은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주사업이 공익사업으로부터의 40%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40% 이상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을 2번째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그래서 우리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의 고용의 유형을 첫 번째로 선택 1입니다. 선택 1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취약계층 분들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판단이 되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판단 기준과 두 번째 판단 기준. 이거는 선택 2. 우리가 두 번째 선택돼야 될 사항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인건비로 판단해 볼게 라고 했을 때 1년이라는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인건비로
1억이라는 돈이 지출될 거래요. 인건비 1억. 1억 중에 우리 취약계층의 인건비,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인건비로 5천만 원이 지출될 거래요. 그러면 전체 1억에서 5천만 원의 비율이면 우리는 50%죠. 예. 그러면 40% 이상일 것 우리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선택 2에서 선택했던 거죠. 우리는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는 직원 수로 우리는 선택 2를 선택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거야 라고 할게요. 우리는 1년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5명을 고용할 거래요. 그 중에 경력단절 여성이 경단녀가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5명 중에 2명 우리는 40%죠. 예. 우리는 40% 이상을 판단 기준을 달성하고 있네.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가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판단의 내용들은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에 명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현장 실사를 통해 판단하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해준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유형 선택이 1번이고 판단 기준 선택이 2번이다. 선택을 먼저 유형을 선택하고 판단 기준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작성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형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함으로부터 우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 시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크게 한 6가지 정도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첫 번째는 중앙부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방과 후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여성가족부로 가야 될까요? 고용이니까 고용노동부로 가야 될까요? 방과 후 교육이니까 교육부로 가야 될까요? 중앙부처 선택이 매우 어렵죠. 우리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잘하는 사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시처럼 비중을 5대5로 하면 교육부로도 가야 될 것 같고 보건복지부로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목적과 우리의 주사,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의 비중을 설정할 때에는 조금 더 돌봄에 치우쳐서 40대 60으로 한다면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의 소관부처를 선정하는 게 우리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은 무조건 보건복지부예요.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거래요. 그런다고 해서 고용노동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무조건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인가를 받는 거고요. 방과 후 위탁 사업은 교육부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도 우리의 중앙부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매우 우리가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고 싶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디 중앙부처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이 교육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소방청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우리 국가법령센터에 가서 이 관련된 법을 검색해 보시면 담당하는 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무조건 보건복지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선택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인가시의 유의사항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작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중앙부처로 전화한 이후에 등기를 발송하면 됩니다. 특히 우편 등기.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각 중앙부처마다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우리 여기 보신 것처럼 예시에
사회재급동조합 중앙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사이트에 가셔서 이 신청서 접수처를 확인하고 이곳에 전화한 이후에 우편으로 등기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시 유의사항 중에 아까 인가시 제출해야 될 서류 10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누구 가냐? 정관과 총회의사록에 기명란을 하신 분들 거. 근데 이게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창립총회 적법서 확인서라는 서류 작성해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정관에 기명날인 했다는 확인서 우리 기명하신 분들이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이제 별지라는 서류인데요. 이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이 별지 서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설립인가 서류의 10번째 서류였다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가 서류를 작성 시에 유의할 사항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면요. 이게 이제 6가지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신청인 법인 이사장 내용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인이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 직접 제출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라 하는 게 우리의 유의사항이고요. 법인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님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작성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를 쓰는 칸을 보면 이 법인의 주소를 쓰는 게 있고요. 이사장의 주소가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주소를 쓰는 거는 법인 주소를, 이사장의 주소를 쓰는 거는 이사장님의 개인 주소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고, 이사장님의 신청인에는 서명과 도장으로 나뉘는 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관 작성의 유의사항입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정관 방법 및 정관 작성 예시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관은 21년 2월 버전이 가장 최신 정관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관에서 주요 변경사항은 임원의 결격사유라든지 경영공시기간, 조합원의 제한권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셔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관을 다운로드했는데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신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접수를 해서 하더라도 반려가 됩니다. 서류 보완을 시키거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만든다거나 마을관리 사업을 만든다면 우리의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정관 외에도 자체적인 어떠한 보건복지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준비한 정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을 참고해서 우리가 정관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정관을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은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사업, 공익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과 기타 사업, 여기에는 필수사업을 포함하는 거죠. 필수사업을 포함합니다. 필수사업. 그래서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관을 사업 명칭을 작성하실 때에는 나쁜 예, 좋은 예 설명해 놨잖아요. 나쁜 예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명확한 명칭을 우리 업종 업태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은 정관에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사업은 삭제해라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 작성할 때 중요한 사항들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 장소 공고 일시, 이게 창립총회 공고문과 의사록과 동일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근데 우리 4분기에 사회재급동조합의 창립총회를 하는 곳들, 4분기라고 하면 10월에서 12월이죠. 12월에 창립총회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곳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기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4분기에 설립인가 신청하는 사회재급동조합은 당해년도와 차년도에 사업계획도 같이 작성하고 같이 승인을 해야 되는 절차를 우리가 창립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고 임원 명부와 양력, 임원 명부의
등록기준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옛날 서식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가 아니고 주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현재 사는 주소를 쓰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임원의 양력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은 함께 제출돼야 된다라는 거고, 임원의 양력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결격 사유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사업계획서와 수입실 예산서인데요. 사업 인가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정도 차지합니다. 인가의 서류 검토라든지 인가의 어떠한 여부는 90% 정도는 이 사업계획서와 수입실 예산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사업 내용, 우리 유사사업 수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낼 것인지 중심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서식입니다. 그래서 빈칸들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업형의 유형을 선택할 것이냐,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의 유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고용형의 유형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사업형 이것만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업형 아니고 고용형이라고 하면 고용형 서식만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우리 정관에 이제 사업의 종류를 쓰셨고 주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 서식에 있는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이 세부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배경, 우리의 필요성이 될 거고요. 우리는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소개, 우리 정관 제60조에 보면 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주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기타 사업은 필수 사업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했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추진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어떠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는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보시면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세부 사업계획서의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서식을 참고해서 우리의 추진 목적, 추진 방향, 추진 계획, 우리의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취약계층의 유형은 많죠.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형은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아니면 고령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 유형인 거죠. 그리고 예상되는 서비스 계획, 우리는 100명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50명이다. 그리고 기타가 50명이다. 그럼 우리는 50명에게 100명에게 50명의 취약계층이죠. 그러면 우리는 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의 유형이라든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유형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탁사업형과 기타 공익 증진형도 그에 맞게 우리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받기,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인가 시에 필요한 어떤 제출되는 서류들, 그리고 우리가 인가 시에 제출된 서류 중에서도 사업계획서라는 서류와 수입추출 예산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해서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서류가 10가지인데 그 10가지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법의 유의사항을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의사항들을 중점으로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받고 우리가 등기 사업자함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